어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벌써 8번째 대책인데요. 세제와 금융, 공급 모든 규제를 총망라한 만큼 강도도 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정부의 이번 대책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 그리고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위원님 그 총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그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된 것이 좀 집값 안정화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대출 규제가 강력해서 신규 수요 잡는 데는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걸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대책에 포함된 종부세율의 최고세율 인상안이라던가 상징적인 내용들은 종전 대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도가 높은 것이 사실이기도 해서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인 압박 요인도 작용을 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출이 은행 창구에서 실질적으로 잘 발표된 대로 관리만 된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서울 같은 규제 지역에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천적으로 대출을 추가로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최근 7, 8월에 나타났던 이상 급등 현상은 일단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평가를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무주택자에 대해서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해서 나눠보면 어느 쪽에 영향이 크고 어느 쪽에 영향이 좀 적겠어요? 상대적으로 오히려 실수요군으로 그동안 구분이 됐던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받는 영향이 좀 더 크다라는 분석인데요. 다주택자들이 제일 이제 주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종부세율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거보다 최고세율이 가장 높아지는 네네. 강화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매년 늘어나게 되는 세금의 부담이 올라가는 집값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네네. 당장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주택자들이 조금 저렴한 가격에 집을 시장에 내놓고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가격이 하락하길 기다리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대신 1주택자들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혹은 추가적인 갈아타기용 자금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 모두 다주택자만큼의 강력한 규제를 네네. 받을 수 있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실수요자군에 가까운 1주택자들이나 아니면 대출 규제 등의 타격을 더 받게 되는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이 네네. 이번 대책에 심리적인 부담도 많이 느끼고 시장 진입도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세금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다뤄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문정우 기자, 일단 이렇게 대책이 나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네. 일단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자료만 살펴봐도 지금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2014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 넘게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역대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간 상승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넷째 주에 0.11%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네. 이달 들어 0.47%로 오름폭이 또 오히려 커졌습니다. 지난달 27일 투기지역 추가 지정과 같은 규제안이 발표됐음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주택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런 배경에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통한 신규 주택 매입 그리고 갭 투자 등의 투기 수요가 붙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투기 세력을 잡고 실수요를 보호하고 이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브리핑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장과 전문가 의견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금융, 세제 등에 걸쳐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김규정 위원이 직접 보시기에도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 3분기에 나타난 가격 네. 급등 현상이 상당히 예상보다 가파르기는 해서 이상 과열 현상이 좀 있다라고 저희도 진단을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거기에서 기인한 시장 참여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 한참 시장에서 나타났던 뭐 묻지마 투자 형태의 네. 이제 뭐 좀 무리한 진입이나 이런 것도 포착이 되고 있고 가격 담합 같은 가격 급등기나 과열기에 나타나는 현상들도 최근에 많이 포착이 돼서 전반적으로 좀 과열된 양상이 있었다라고 저희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대책을 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죠. 가장 첫 번째로 김동연 부총리도 발표했던 게 바로 종부세였습니다. 일단 종부세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죠, 김 기자? 군인 기자? 네네. 그 이번 대책의 핵심이 이제 종부세를 좀 올려서 보유 부담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이제 내용이 좀 담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2%에서 최고 3.2%로 올렸습니다. 그 참여정부 당시 3%였던 점을 좀 감안하면 예상보다 네. 강력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정부가 3주택자 이상만 추가 과세하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이 조정 지역의 2주택자도 추가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그 종부세 부담 상한선도 전년도 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의 150%에서 300%로 올리는 방안으로 이제 조정을 했고요.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해서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당초 정부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이보다 네. 좀 강화돼서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강남에 10억 원대 아파트와 또 15억 원대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760만 원대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973만 3,293만 원 정도의 이제 2배 넘게 많은 이제 종부세 세제 부담이 좀 늘게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 부담 상승률만 따지면 좀 16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설명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주택을 두 채 또는 세 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표 6억 원, 합산치가 19억 원짜리입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억 원을 내고 계십니다. 당초의 정부안 지난번에 낸 것처럼 228만 원으로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저희가 발표한 종부세 수정안에 의하면은 415만 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됩니다. 네, 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임대 사업자의 이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이 종부세에 합산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고요. 시가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는 앞으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비과세 기준도 좀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긴 상황입니다. 종부세의 이 강화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봤으니까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중요할 텐데 사실 종부세에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쪽은 대부분 이제 다주택자 쪽이 조금 더 무게가 많이 실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우리가 그냥 딱 선을 그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부동산을 모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세 부담이 많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기타 자산이 많고 주택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자산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번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게 체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주택 한 채의 고가 주택을 갖고 있거나 기타 자산에서의 이런 소득이 전혀 없는 고령자라던가 은퇴 세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현금으로 이제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걸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부담 때문에 오른 가격에 좀 물건을 정리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더 자산이 많은 다른 이제 좀 초고 자산가 그룹에서는 이번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실수요자 군이라던가 이제 좀 자산이 적은 분들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좀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사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있는 분들은 이 종부세 이렇게 늘어나는 거 크게 영향 없을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나온 이야기가 갭 투자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를 이런 갭 투자로 이용한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방안도 발표가 됐죠, 문 기자?
네, 맞습니다. 그 대출 규제에 대해서 앞서 짧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집 있는 사람은 이제 은행 돈으로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말을 좀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돈이 많아서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투기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이제 대책의 어떤 핵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9억 원이 넘거나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새 집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됩니다. 해서 1주택자 역시 이사나 부모 봉양과 같은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이상은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인데 이 투기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내 신규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LTV가 최대 80%까지 그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또 40%로 낮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돈줄을 막겠다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주택 보유자에 한해서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2주택자 이상에게는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건당 1억 원 초과 또는 동일 인당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또 전입세대 열람원 같은 이제 그 사후에 서류를 통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함께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님, 사실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가장 크게 정부의 그 뉘앙스가 바뀌었다고 느껴졌던 게 예전에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도 그래도 실수요자로 좀 쳐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1주택자마저도 또 집을 사고 싶다면 투기 수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의 웬만한 지역 아파트 가격 30평형대가 대부분 10억을 훌쩍 넘어가는 네네. 상황인데 이런 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만 선택하실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제 거주 목적과 투자와 투기를 나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실제 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는 이런 예외 조항에 네네. 대해서만 대출도 이제 1주택자 실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실수요자만 보호를 하겠다라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뭐 자금을 대출해서 다른 투자로 유용하지 않는지 아니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지 후속 관리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불확실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번 규제들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대책들을 이렇게 비껴서 빠져나갈 그렇죠. 전략들을 네. 세우는 또 세력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관리가 사후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스템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 시스템이 완성되는 시기를 또 기다려봐야 되겠죠. 집이 있다고 해서 뭐 대출을 막는 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정부가 이제 현재도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위헌 소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판단입니다. 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 저항 문제나 이 위험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우선 위험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조정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위헌 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세 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고는 그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정부의 판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공급 계획이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요. 일단 뭐 30만 호를 짓겠다고 하긴 했지만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문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어제 브리핑에서는 주택 공급 방향 대책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방향만 전반적으로 나왔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신규 공공택지 30곳 그리고 30만 가구를 수도권 내 이제 교통 여건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유휴부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 제한 구역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서울시가 지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좀 지배적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나 또
거주 의무 요건 등을 강화해서 적정 이제 개발 이익을 또 환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고요.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도심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상업 지역 주거 비율이나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의 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힌 상황입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사실 공급되는 주택의 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공급되는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 공급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그 뉘앙스가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의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수도권이라면 좀 더 서울 도심 직장으로 좀 쉽게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의 주택을 내놓는 게 핵심이 되겠고요. 아직 계획 지역이 확정되지 않고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그것만 좀 지켜보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좀 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지역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택지 확보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이 계획이 충분하게 잘 발표되지 않는다면 이번 강도 높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또 실패할 수 있지 네네.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후의 공급 계획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동연 부총리가 이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는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만큼 만약 이렇게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하다면 추가적인 대책을 또 내놓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져요, 문 기자. 네, 맞습니다. 그 추가 대책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내놓은 대책이 약발이 먹힐지 안 먹힐지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정도의 뉘앙스만 비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말을 빌어 전해드리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정부 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입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